네,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인도네시아 발리 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오롯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요, 술값이 비싸답니다. 저같이 술을 좋아하는 주당들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술값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아무래도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주류에 대한 세금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는 물론 수입이라서 당연히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오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수가 높은 술에는 세금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생활비 찍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주 한 병에 슈퍼마켓 대형 슈퍼에서 보통 구매하시면 12만 루피아에서 한 15만 루피아 선에 형성이 돼 있어요. 예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수입이라서 비싼 거 아니냐 단순하게, 그러면 현지에서 생산한 소주는 가격이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바람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바람 소주가 우리나라에 있는 마스터분이 인도네시아에 오셔갖고 직접 소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지에서 생산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야 정상이잖아요. 최소한 인건비도 싸니까 한국 정도의 소주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다른 소주 가격이 높으니까 굳이 낮게 팔 이유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 병에 7만 루피아에서 10만 루피아 가까이 가거든요. 주류 자체가 한국보다는 확실히 비싸다. 그래서 저도 소주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맥주를 마시는 편입니다. 물론 현지 술 중에 아락이라는 술이 있어요. 전통주인데요. 아락이라는 술은 코코넛 나무 아시죠? 예, 코코넛 나무를 이렇게 칼로 그으면 거기서 수액이 나와요. 그 수액을 모아서 이렇게 증류를 시켜서 만드는 술인데요. 일종의 안동 소주처럼 증류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술은 증류를 시키면 40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을 콜라나 또는 주스에 이렇게 타 드시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제 너무 도수가 높다 보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거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값이 비싸서 단점이다. 네, 요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겨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겨울이 없으면 눈도 볼 수가 없고요. 눈이 없다 보니까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직 눈사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눈사람이 없다는 것은 썰매도 탈 수가 없고, 스노보드도 탈 수가 없고, 그리고 스키도 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겨울 스포츠, 저희가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당들로서는 겨울에 그 추운데 마시는 그 선술집에서 마시는 그 술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술 맛을 여기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다음 세 번째 단점은 자동차 값이 비싸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대부분 수입입니다. 여기 국내에서 완성차로 생산하는 차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부품을 수입해 와서 거의 그냥 조립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회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대부분 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수입차에 관세가 또 붙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교를 제가 해봐 드리자면, 한국의 현대 아반떼가 보통 가솔린차 기준으로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 가격이면 루피아로 지금 환산했을 때 약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루피아 정도 돼요. 근데 1억 9천만 루피아 정도면 어떤 차를 살 수 있냐면, 도요타 차 중에 아반자라는 1300cc인데 오토매틱이 아니고요, 수동입니다. 수동차를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 옵션이 없습니다. 제일 낮은 등급의 차가 1억 9천만 루피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반떼가 상대적으로 1600cc고 좋잖아요. 차도 잘 나가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같은 금액이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반떼를 사겠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아반떼가 이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1500cc 기준으로 세금이 올라가고 1500cc 밑에 거는 세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 인도네시아가 이제 나중에 FTA 협정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이제 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게 되면 일본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기차가 조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차값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 이게 단점입니다. 네 번째, 수입 제품이 비쌉니다. 이거는 뭐 앞에 차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슈퍼마켓에 가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아무래도 한국 수준의 퀄리티를 찾거나 또는 한국식 재료를 찾다 보면 대부분 수입 코너에 있어요. 근데 이 수입 코너의 물건값이 장난 아닙니다. 이유는 물론 수입되면 이제 당연히 뭐 마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도 붙으니까 금액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가 너무 절하돼 있어요. 그래서 1달러당 루피아가 지금 14,000 한 500루피아?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15,000루피아가 넘어갔다가 그나마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 3년 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루피아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입 물가 자체가 비쌉니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단점. 5번째로는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시골도 많고 주변에 논이나 밭도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계속된다는 것은 모기가 1년 내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기가 많고요, 첫 번째. 그리고 집에 거주하시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도마뱀이 있어요. 찍짝이라는 아주 작은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은 사실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뭐 근처에 사람이 가면 도망가고요,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 이 찍짝이 이제 소리를 찍찍찍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찍짝이 똥을 가끔 싸나요. 그래서 이게 찍짝똥인지 아니면 쥐똥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똑개라는 도마뱀, 좀 큰 거예요. 한 요 정도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람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근처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집에 살면 확실히 소리가 크게 들려요. 똑개, 똑개 이렇게 울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똑개인가 봐요. 그래서 요 똑개도 이제 흔히 보실 수 있고요. 또 보실 수 있는 게,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갑자기 막 나방처럼 집에 막 떼거지로 갑자기 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잠자리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랄롯이라는 건데, 이 랄롯도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이제 조금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불빛만 차단해 주시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면 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바닥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개미도 아주 많고요. 뭐 흙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개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미가 일반 개미는 괜찮은데, 이 빨간 개미도 있잖아요. 불개미, 일명 불개미라고 하죠. 빨간 개미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물리시면 정말 따끔하거든요. 근데 그 따끔한 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연고를 발라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빨간 개미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집 주변에 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뱀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발리 지역 같은 경우는 논 주변이나 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뱀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또 집으로 넘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모기가 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질병들이 뭐 댕기열이라든지 또는 말라리아 이런 게 있는데요. 말라리아는 사실은 발리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는 저기 숲속에, 완전 밀림 속에 들어가서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요. 댕기열은 흔하게 걸릴 수 있어요.
dengu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주변에 어떤 사람이 dengu열에 걸리면 그 모기가 또 다른 집에 와서 저를 물면 제가 또 dengu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engu열은 흔하게 걸릴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여섯 번째는 병원 시설이 낙후돼 있다. 예, dengu열이 예를 들어 걸렸다고 하시면 병원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병원에 간다고 해도 dengu열은 원래 치료제는 없습니다. 치료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신다 그러면 해열제나 아니면 수액 같은 거를 놔줄 거예요. 왜냐면 dengu열에 걸리면 밥을 잘 못 먹거든요. 속이 미식거려서 밥을 잘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포도당 주사를 놔준다거나 열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해열제를 놔준다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본인이 외국인이 내시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서비스나 아니면 시설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기가 조금 기침을 심하게 해서 발리에 있는 모 체인 병원, 프랜차이즈 큰 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기 일반 진료에서는 진료 접수가 안 되고 응급실 가서 접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외국인은 비싼 응급 환자로 취급해서 돈을 받겠다. 뭐 그런 그 병원의 정책인가 봐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접수를 했어요. 낮게만 해준다면 뭐 응급실이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응급실에 가게 되면 보통 거기에 있는 의사들은 뭐 레지던트라든지 조금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의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피를 뽑는 것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피를 뽑아서 검사 결과 엑스레이랑 뭐 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갑자기 우리 아이 보고 결핵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폐렴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결핵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핵이 의심되면 빨리 입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처방을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결핵이 걸렸다는 거는 아빠도 전염이 될 수 있고 엄마도 전염될 수 있고 거기 있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자기가 이런 소견을 내려줬으니 내일 소아과 의사를 다시 만나보고 얘기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검사 진단서만 딱 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갖고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갖고 제가 잘 아는 소아과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경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시더니 이거는 전혀 폐렴기도 없고 그리고 엑스레이로는 결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분께서 알러지가 의심이 되니 알러지 약을 처방을 해주겠다. 그래서 알러지 약 먹고 지금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병원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말을 100% 믿기도 힘들고 시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좀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점은요, 비행기 값이 비싸다 합니다. 네,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 때 저가 항공이 비행기 값이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점의 비행기 값이 비싸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가는 비행기 값이 비싸고요. 그리고 직항 기준 7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가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어떤 뭐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 그래서 한국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출발하기도 어렵고 출발한다 하더라도 비행기 값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직항 왕복 기준으로 가로다나 대한항공을 끊으시면요 한국 돈 한 70만 원에서 비쌀 때는 1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프로모션을 할 때 뭐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도 나오기는 해요. 평소에 비행기 값 자체가 70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그리고 비행기 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물론 경유편 이용하시면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여러 항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유편을 이용하시면 상대적으로 뭐 30만 원짜리라든지 40만 원, 50만 원 다양한 가격 좀 저가 가격들이 많이 있어요. 저렴한 가격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경유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경유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유 대기 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공항에서 많이 체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데리고 경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덟 번째는 외롭다입니다. 예, 너무 외로운데요.
해외에 살다 보면 일단 친구가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살다 보면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고민이 있다거나 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뭐 어떤 외로운 부분이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혼자 마음속으로 삭히거나 뭐 아내와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부부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친구와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단점이고요. 물론 현지에서 현지 친구나 또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실 수 있습니다. 사귀어서 뭐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부분이나 또는 이 마인드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A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 고민을 이 사람이 얼마나 공감해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잖아요. 친구를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감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친구는 분명히 사귈 수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사실은 제 마음을 가장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나시면 좋은데 만날 기회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 물론 이제 자카르타 지역은 발리 지역보다는 훨씬 한인이 많기 때문에 만날 기회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살면 조금 덜 할 텐데 발리 지역이나 다른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 9번째, 종교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자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이슬람 행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발리 지역은 이슬람 행사 플러스 힌두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힌두교 행사를 주로 제가 보게 되는데, 힌두교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동네에 차를 통제해서 차를 막아버린다거나 길을 막아버린다거나 또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뭐 이렇게 가끔 있는 일이면 괜찮은데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잦아요. 거의 보름마다 재래의식을 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리 명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철의 신에 기도드리는 날도 있고요. 또는 뭐 책의 신에 기도드리는 날도 있고, 뭐 예삐나 뭐 잘 알려진 갈룽안 꾸닝안은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명절인데, 이런 여러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은 굉장히 도로가 막히거나 차량이 통제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 살면 당연히 로마에 살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요거는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 단점은요, 모든 것이 느리답니다. 뭐가 느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 서비스, 모든 관공서 가보시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빨리빨리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이 평가를 해갖고 뭐 평가 점수가 본인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빨리 해주지 않습니다.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은행에 가보시면 은행도 굉장히 느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을 입금하러 갔어요. 돈을 입금하러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만 들고 제가 뭐 체크카드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돈 금액이 크면 신분증 확인도 하고요. 신분증을 또 복사를 해야 됩니다. 신분증 복사를 하고 통장은 들고 왔니? 그리고 카드는 들고 왔니? 이런 걸 다 물어봐요. 그리고 또 서류를 또 써야 됩니다. 다 입금 서류 써갖고 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전부 다 느립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문화니까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또 뭐가 느리냐면 인터넷이 느립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오신 분들 인터넷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렇게 다 컴플레인 하시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겁니다. 옛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막
여기 모뎀 꽂아갖고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막 블로그에 사진 한 장 올리려면 사진 한 장 클릭해 놓고 저희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한 장 올라가 있고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메가에서 뭐 좋은 패키지 상품 하시면 50메가, 100메가짜리도 있으니까 속도가 많이 예전보다는 빨라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00메가라 그러면 굉장히 느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 그리고 이런 문화 자체가 결국은 사람들 생각이나 사람들 행동 자체가 느리다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여기 생활해 보시면 느릴 수밖에 없는 게 낮에 너무 더워요. 더워서 굳이 급하게 뛰어다닌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 땀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뛰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아침마다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항상 뛰어다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냐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저 사람 뛰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단점이다. 그러나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물건의 퀄리티 자체가 한국에 비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제품을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왔을 때 물건 안에 뜯어보면 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뭔가 나사가 없다거나 뭔가 이제 생각했던 그림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품을 환불하거나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대형 마트나 뭐 큰 백화점에서 사신 거는 영수증 잘 가지고 계시면 반품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한번 포장을 뜯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져가시면 반품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서비스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제품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환불이랑 반품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단점,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하죠.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데 자카르타 같은 곳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m 거리, 평소에는 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요.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고 발리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그리고 언더패스, 지하도 도로를 2개나 뚫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그래도 교통이 많이 원활해졌는데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사회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길은 좁고 차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고요. 더군다나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당연히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할부더라도 차나 오토바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교통체증의 이유입니다. 13번째 단점은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제 인도네시아 부동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살 수는 있지만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집을 사는 방법은 물론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현지인 명의를 빌린다든지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땅을 장기 임대하셔서 본인의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집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내 집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단점. 인도네시아는 사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비자도 받기 쉽지 않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는 투자 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그 투자자의 자격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이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은퇴 이민을 하신다든지. 근데 은퇴 비자를 받으려면 또 55세 기준을 맞춰야 되고 뭐 최소 월 미화 1,500불 이상 상당의 예금 증서라든지 또는 연금 수당이라든지 이런 증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주를 와갖고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자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회사 설립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제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많은 정책들을 이제 간소화하려고 진행은 하는데 이게 위에서 한다고 밑에서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가 바뀌어도 밑에는 바뀌려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인 설립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건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인 설립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인도네시아는 이게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셔야 조금 오해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마음도 좀 느긋하게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좀 많이 들어간다. 예, 요게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이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다른 의견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다른 단점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뭐 이주를 결정하신다거나 한 달 살기를 결정하신다거나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의견을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